AI 시대의 심장, 바로 메모리 반도체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에서는 이 SK 하이닉스가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과연 어떤 기회를 잡았는지, 또 그 뒤에는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SK 하이닉스, 이 엄청난 기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서 곧 거품이 꺼지게 될까요?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의 근거들,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SK 하이닉스가 핫한 건지 그 이유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SK 하이닉스가 뭐 하는 회사냐? 간단히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죠. 근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바로 HBM.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가 돌아가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막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HBM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뭐 거의 독보적인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이렇게 다들 SK 하이닉스에 열광하는지, 그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 이건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그냥 보여줍니다. 정말 압도적인 숫자요. 자, 보세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무려 7조 4,400억 원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8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그냥 수직으로 솟구친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다음 분기, 2분기예요. 영업이익이 9조 2,100억 원.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딱 3개월 만에 이익이 거의 2조 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그냥 딱 봐도 아시겠죠? 왼쪽이 1분기, 오른쪽이 2분기. 이 그래프 기울기 좀 보세요. 거의 뭐 수직 절벽 수준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2분기에 무려 41%.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어치 팔아서 4,100원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제조업에서 이런 숫자는 진짜 보기 힘든 거의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뭐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바로 이 뉴스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챗GPT 만든 회사 오픈AI 있잖아요. 거기서 스타게이트라는 어마어마한 AI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를 바로 SK 하이닉스가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AI 시대의 심장부에 SK 하이닉스가 깃발을 꽂았다는 얘기예요. 와, 정말 뭐 장밋빛 미래에만 펼쳐질 것 같죠? 근데 원래 해가 가장 쨍쨍할 때 소나기 걱정을 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이 화창한 하늘에 혹시 먹구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신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잠재적인 리스크들 한번 짚어보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반도체 산업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클 문제. 둘째, 기대감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부담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시경제 변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리스크, 사이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원래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왔거든요. 엄청난 호황 뒤에는 꼭 혹독한 불황이 찾아왔어요. 지금이야 AI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만약에 경쟁이 확 치열해지거나 수요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지금 이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시장은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12%나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좋은 소식들, 그리고 앞으로 좋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전부 다 이 가격에 녹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선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웬만한 호재에는 주가가 반응을 잘 안 하고 오히려 작은 악재 하나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변수들입니다. 바로 거시경제죠.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해도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이 싸워서 관세 폭탄이 터진다거나 환율이 막 요동치거나 아니면 전 세계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자체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실적과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항상 열려있는 리스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다. 다른 쪽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시장 분석 자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플레이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딱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주식을 갖고 있어서 꽤 수익을 본 사람, 즉 보유자의 관점,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 즉 신규 진입자의 관점. 당연히 두 사람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야겠죠? 먼저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 난 것 중에 일부는 팔아서 일단 이익을 주머니에 챙겨두는 거죠. 아니면 내 전체 투자금에서 AI 관련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일종의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막 사려는 분들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신중 또 신중이 강조됩니다. 지금처럼 너무 뜨거울 때 막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는 거죠. 차라리 주가가 좀 떨어지는 소위 조정이 올 때를 기회로 삼아서 나눠서 사는 전략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서 쭉 묻어두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대응하는 중단기적인 관점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들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죠. 이게 뭐냐면 얼마까지 오르면 팔겠다. 반대로 얼마까지 떨어지면 손절하겠다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너무 많은 돈을 한 번에 넣지 않고 비중을 조절해서 리스크 자체를 관리하는 것. 이게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뜨거운 논쟁들,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가장 큰 리스크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시작을 내다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